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보 락규입니다. 우리 지난 710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혼란 속에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이런 보도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또 주요 질의응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꼭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시면 예를 들어 1세대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기재되지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그 말은 30세 미만은 같은 세대다.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분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같이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별도로 좀 분리해서 보게 되면 중위 40%라고 하면 월 70만 원 벌어야 돼요. 월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이런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 사실 월 70만 원이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수의 합산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뭐 농어촌 주택, 뭐 등록 문화재, 공동주택 사업자, 뭐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이 합산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로 적용받게 된다. 근데 이걸 봐야 되죠. 내가 집 주택을 일시적으로 두 개를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이런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5%가 아니라 12%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미만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현행대로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크게 바뀐 게 취득세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은 두 번째 주택부터 8%, 세 번째 주택 12%죠.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선 2주택자부터는 기존 세율대로 1에서 3% 사이고 3주택자부터는 8%, 그리고 이제 4주택자 이상부터는 12%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적용받고 있으니까 요거는 꼭 참고하시고요. 증여세 방금 말씀드렸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짜리는 12% 적용받는다. 그 외에는 3.5%. 적용 시기는 710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하신 분은 아마 그 전 종전의 세율대로 적용을 받는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질의응답.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1세대 세대 범위.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중위소득 40%. 이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느냐.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을 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주택수 산정 방법. 사실 부부는 뭐 와이프가 하나 갖고 있고 내가 하나 갖고 있어도 두 개로 보는데 만약 공동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자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어, 하나를 같이 갖고 있는 걸로 보는데 지분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각각 1주택자로 한다고 합니다. 네, 상속세 아까 말씀드렸고요. 분양권, 입주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부과를 한다. 그리고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된다. 요 내용은 제가 여기 정성환 세무사님의 어떤 이런 내용을 보고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승계조합원은 언제 매수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 매수했다면 토지 취득가, 왜냐하면 집이 없어지고 토지만 남았으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곳에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담금, 재개발 분담금의 2.9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재개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원조합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주택에 포함되는지 주거용은 포함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산 제외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어린이집이나 뭐 노인복지주택 이런 데는 네, 제외하고요. 단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1년 후 경과할 때까지 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한 거예요.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여기서 저는 가장 포인트로 볼 게 바로 8번이에요. 8번.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면서 재개발 구역과는 좀 연관이 없는 그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뭐 소액 주택이라고 본다면 투기 대상의 어떤 투자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침체 지역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취득세 중과에선 제외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종전세율을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경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경매를 하다 보면 되게 낡고 오래된 뭐 1억 미만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택을 매입을 할 때는 종전이니까 뭐 3개까지는 1% 1에서 3%일 거고요. 4개부터 이제 예전처럼 4. 몇 프로, 뭐 4%에서 뭐 다 나머지 다 합하면 4.6% 정도 종전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종전세율을 적용을 한다. 소액 주택들, 소형 빌라, 뭐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다주택자라고 해도 8% 12% 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 4% 뭐 지방세까지 다 합치면 4.6%까지 내는 이 종전세율을 적용한다. 오늘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